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라면 진짜 좋아해서 당뇨 경고받기 전에는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밥 대신에 먹기에 라면만 한 게 없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오랜 당뇨 가족력이 있는데 3년 전쯤에 병원에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경고를 받고 그날 이후로 라면을 진짜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당뇨인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은 게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심코 한 그릇 제대로 먹었다가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보고 진짜 손을 좀 뗐거든요. 그 이후로는 라면이 생각조차 좀 안 났어요. 무섭더라고요. 원래 믹스커피 한 잔만 먹어도 혈당 50이 그냥 바로 튀고 칼국수 한 그릇에 혈당 170이 넘는 혈당이 잘 오르는 체질이라 라면은 더 피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라면을 먹기 전으로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혈당 방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목표 혈당은 150 미만이에요. 과연 가능할까요? 실험 전에 오늘 제가 먹을 이 신라면 혈당의 위험한 이유를 간단히 뜯어볼게요. 먼저 탄수화물이 79g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꽉 찬 공깃밥 한 그릇이 보통 65g 정도거든요. 그러면 라면 한 봉지에 밥 한 공기가 넘는 분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라면의 면은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정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소화가 아주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은 이런 면을 먹으면 당으로 빠르게 분해하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나트륨이 1790mg인데요.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하루 나트륨의 90% 수준입니다. 짠 게 왜 무섭냐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힘든 췌장인데 나트륨까지 넣은 거니까 한마디로 혈당을 수직으로 꽂는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라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단순하게 농담이 아닌데요. 고강도 운동을 1시간 정도 실천했어요.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을 태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태우는 소각장이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근육은 평소에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 창고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시간 동안 땀을 내면은 이 창고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근육은 마른 스펀지처럼 되면서 설탕이든 탄수화물이든 에너지를 엄청 필요로 하는 상태가 돼요. 그때 제가 라면을 먹으면 굶주려 있던 허벅지 근육이 혈액으로 빠져나오려던 라면의 당분들을 혈관으로 들어갈 틈도 없이 빨아들여 버립니다. 인슐린이 일하기 전에 근육이 먼저 선수를 쳐서 당분을 치워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장착하려고 노력한 혈당 방패 같은 거예요. 이제 라면을 먹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맡아보는 스프 냄새입니다. 솔직히 냄새를 좀 맡으니까 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너무 맛있게 한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양심상 밥은 안 말아 먹었고 대신 리얼한 실험을 위해서 국물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먹을 때까진 행복했는데 이제 걱정되는 혈당 측정 시간입니다. 저는 바늘 찌르는 게 싫어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로 식사부터 식후 30분, 1시간을 지속 측정했어요. 과연 운동 방패가 라면의 혈당 스파이크를 얼마나 방어했을까요? 식전 혈당 85에서 시작했는데요. 30분 후 혈당이 20 정도밖에 안 오르더니 1시간 후에도 혈당이 120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 무서운 신라면을 먹고 35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스커피 한 잔 50이 튀고 칼국수 한 그릇에 170이 찍는 사람이 전데요. 그런 제 몸이 라면을 먹고 120에서 멈췄다는 건 이건 라면이 착해서라기보다는 1시간 동안 운동한 보람이 만들어낸 혈당 스파이크 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식후 2시간이 지났거든요. 보통은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120입니다. 보이시나요? 운동 덕분에 위로 튀는 스파이크는 확실히 잡았는데 수치가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질기게 버티고 있어요. 왜 안 내려갈까요? 첫 번째는 면을 튀긴 지방 때문입니다. 기름기가 당분을 흡수하는 시간을 뒤로 아주 길게 늘어뜨려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나트륨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이 인슐린이 일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운동으로 급한 스파이크는 막았는데 나트륨이 잔불처럼 혈당이 안 꺼지게 계속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1시간 동안 빡세게 운동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120 정도까지 묶어두긴 했지만 결국 라면이 가진 속성이 만만치가 않다 싶었습니다. 오늘 실험의 최종 결론입니다. 식전 1시간 정도의 운동은 라면의 폭주를 막을 수는 있지만 라면이 가진 끈질긴 속성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120이라는 숫자가 안전해 보이지만 고혈당의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건 혈관에 계속 부담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먹은 라면은 정말 꿀맛이었지만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걸 보니까 역시 라면을 큰맘 먹고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라면 먹을 때마다 1시간씩 운동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땐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면부터 드시지 말고 계란이나 채소를 먼저 드신 후에 면을 드시는 순서로 해도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기도 하고요. 콩나물이나 미역을 라면에 함께 넣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라면 실험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매일 운동하고 라면 먹는 건 못할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가 평생 라면을 끊고 살 순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정말 먹고 싶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통로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실험이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음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실험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